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 두웨이가 5월 17일 일요일 텔아비브 북부의 헤르칠리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대사는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5월 17일 두웨이 대사가 건강 문제로 사망했다며 애도를 표시하고 본부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1962년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관장으로 부임하는 두웨이 대사. 분명 새로운 임지에서 일에 대한 의욕이 충만했을 텐데 일단 자연사로 판단되지만 때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한 암살설 등 각종 음모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5월 13일 이스라엘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중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경고하고 중국의 신종 코로나 정보 은폐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틀 뒤인 5월 15일 금요일 두웨이 대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터무니없으며 중국은 친구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정치적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매너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칠고 날선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Political 바이러스, 정치적 바이러스는 중국 언론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의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여느 때 방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관은 불과 2주 전인 4월 30일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부친은 코로나에 걸려 89세를 일기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임종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장례미사도 열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오로서는 중국 공산당과 우한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부친의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슬픔에 잠긴 채 해외 순방길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바이러스라며 정치적 바이러스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늘어놓을 정도로 둔한 감성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관장으로서의 외교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두웨이 중국 대사는 금년 2월 15일 이스라엘에 가족 동반 없이 단신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3월 23일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대사로서의 공식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폼페이오 장관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일요일 대사관저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웨이 대사의 짧은 이스라엘 대사 생활은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면 위험해진다는 경고는 아닐까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스라엘의 손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외무장관을 만나고 간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 가는 중요한 손님입니다. 주재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한 타국 외교장관의 방문에 대해 주재 대사들이 비난을 늘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두웨이 중국 대사의 카운터파트는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교부 아주국장입니다. 폼페이오의 중국 비난이 못마땅했다면 이를 본부에 보고하고 중국 외교부 본부에서 비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그만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대사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해외 주재 중국 대사들을 보면 애처롭습니다. 주재국 정부나 언론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단어 하나만 튀어나오면 곧바로 외교 품격 따위는 저 멀리 던져두고 번개같이 튀어나와 인터뷰를 자처하고 트위터를 들락거립니다. 제3세계나 후진국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일부 몰지각한 대사들의 외교 의전을 무시한 빗나간 형태와 판박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웨이 중국 대사는 줄타고 날아온 정치적 임명 대사가 아니라 정통 외교관 코스를 밟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1962년 10월 산둥성에서 태어나서 1989년 외교부에 입부해 31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간은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근무는 그의 두 번째 임지가 되고 수평이동이 아니라 영전인 셈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이며 첨단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작지만 외교적으로는 중요한 비중을 지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 이스라엘 대사나 전임 대사 모두 국정원 차장 출신들입니다. 일반부처 차관급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대사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안보, 군사,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우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웨이 대사는 전임 근무지인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공을 세웠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군을 잃고 고민하던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미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과학기술을 부지런히 중국으로 옮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일 두웨이 대사가 살아있었다면 앞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인프라 투자를 내세워 중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수많은 군사과학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데 또다시 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2014년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프라 건설 및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텔아비브의 경전철 건설 사업, 하이파 및 아시도드항 터미널 건설 사업, 소렉 2단계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 참가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특히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하이파 항구 터미널 건설과 소렉 2단계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이스라엘 교통부는 지난 2015년 상하이 국제항무집단 SIPG와 북부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하이파의 항만을 개발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하이시 정부 산하의 SIPG는 이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하이파의 항만 터미널을 이스라엘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대신 내년도 2021년부터 25년 동안 이 항만 시설의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이파 항구가 이스라엘 잠수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며 수시로 미국 함대가 기항하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미국 육함대 소속 함정들이 대거 정박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이 하이파 항구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함정 및 잠수함의 동선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 군 당국까지 나서서 중국의 하이파 터미널 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경제부처들은 안보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문 시 하이파 항구 재검토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식 요청했습니다. 소렉 2단계 담수화 플랜트가 건설되는 지역 역시 미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할 소렉은 텔아비브에서 남쪽 10km에 위치한 것으로 이스라엘 팔마임 공군기지와 핵연구시설 등 중요한 군사 및 과학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팔마임 기지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에로우2, 에로우3, 데이비 슬링, 이지스, 패트리엇, 사드 등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곳입니다. 에로우2와 에로우3 그리고 데이비 슬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 이지스와 패트리엇, 사드는 미국이 단독으로 개발한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적국에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핵심 군사 기술들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인프라 건설을 미끼로 이스라엘로부터 첨단 군사 및 과학 분야 기술을 절취하려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이스라엘 방문 시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하이파 항구 운영권 회수 및 소렉2 담수화 플랜트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 배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소렉2 사업은 당장 이번 주 일요일 즉 5월 24일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토종기업인 IDE 테크놀로지스와 중국 허치슨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제까지는 중국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간 안보는 미국, 교육은 중국을 내세워 양손의 떡을 집어먹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사업을 수정하기도 포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 규모 15억 달러의 소렉2는 1일 54만 7,945 입방미터, 연간 2억 입방미터의 담수를 생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국민 소비량의 20%를 담당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렉2가 완공되면 음용수의 85%를 바닷물에서 확보하게 됨으로써 물 부족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이스라엘 방문 시 평소 친분이 깊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은
하이파 항구와 소렉2 사업에 중국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던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 서서히 어느 쪽으로 서야 할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미국과 유럽을 조롱하던 중국이 결국 제 꾀에 제가 걸렸습니다.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미국의 포위 공격의 기세가 높아갑니다. 중국인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을 모르는 것일까요? 뒤늦게 오늘 5월 18일 개최된 WHO 총회에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위해서 2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대규모 배송을 중국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웨이 대사가 죽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네타냐후 총리의 새로운 연정이 출범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 지난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미국은 오는 일요일 5월 24일로 예정된 소렉2 담수화 사업의 최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 보따리를 서서히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음모론의 단골 손님, CIA나 모사드, 그리고 KGB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